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전남을 중심으로 마늘의 2차 생장에 나타나는 벌마늘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늘은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시장 격리 조치를 내놓을 정도로 생산 과잉과 가격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중고를 겪는 농가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벌마늘 피해가 발생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리장애로 발생하는 벌마늘이란 봄 수확 전에 다시 싹이 나는 등 2차 생장이 된 마늘을 뜻합니다. 벌마늘이 생기면 줄기가 올라오거나 구가 잘게 쪼개져 상품성이 없어지고 대부분 팔지 못해 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밭을 갈아엎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산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눈에 띈 건 4월 중순부터입니다. 멀칭 비닐 사이로 구가 여물지 않고 분구된 마늘이 속속 발견되고 두꺼운 잎 사이에 여린 줄기가 올라온 겁니다. 판매가 안 돼요. 깐 마늘에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안에서 잘 자라게 생기면 또 2차, 3차 피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겉에 것만 까지고 안에 건 안 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생계하고 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부 다 포장해서 버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벌마늘 피해는 주로 전남 지역, 남도종 마늘에 집중된 실정입니다. 특히 전남 고흥, 해남, 무안, 신안 등에서 남도종 재배 면적의 절반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남도는 전체 마늘 재배 면적 가운데 23%인 1,500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벌마늘은 발생했지만 보통 10% 이내에 그쳤고 이번에는 23%로 2배를 웃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입니다. 추정치로는 1,500헥타르 정도를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해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해로 반영됐을 경우에는 농약들은 재해진할 지원금이 정밀조사에 따라 결과에 따라 나갈 거고. 전문가들은 겨울철 이상 고온이 벌마늘 발생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고흥만 해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5도 높았는데 마늘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동안 휴명기를 놓치면서 봄에 2차 생장이 이뤄진 겁니다. 농가들은 벌마늘은 상품성이 없어 포전 거래조차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를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산지 폐기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흥군은 벌마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당초 추진하려던 산지 폐기 규모를 20헥타르 확대해 추가 폐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벌마늘 피해도 피해고 마늘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농가들도 폐기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이제 추가를 진행한 거죠. 올해 겨울철 기온이 높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2차 생장 벌마늘이 많이 발생했다고 막 들어가지고 센터랑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햇마늘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시기지만 산지 폐기에 이어 생리장애까지 겪는 마늘 농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한우 도축 두수가 증가했음에도 한우 도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가들의 한우 입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GSNJ 인스티튜트는 최근의 한우 가격 상승이 코로나 사태로 한우 수요가 급증한 결과라면서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한우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우 도축 마리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오히려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들의 한우 입식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은 도축 마리수가 증가하면 감소하지만 올해는 도축 마리수가 3월엔 전년 동기 대비 5.8%, 4월엔 5.2% 증가했음에도 도매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월은 7%, 4월엔 14.2%나 올랐습니다. 이처럼 한우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농가들의 한우 사육 두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한우 총사육 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6% 증가한 304만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GSNJ 인스티튜트는 도축 마리수가 상승했음에도 한우 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우 수요 증가를 꼽았습니다. 수입 쇠고기는 주로 외식 부문에서 많이 소비되고 한우 고기는 상대적으로 가정 내 소비가 많은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 급감하고 가정 내 소비가 늘어섭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원이 실시한 전화 설문 결과 응답자의 79.5%가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식 소비를 못하니까 가정식이 외식을 대체를 하면서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나타냈어요. 근데 이 사태가 이제 해결되는 쪽으로 가서 외식이 다시 살아나면 한우 가격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한편 GSNJ 인스티튜트는 이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시 한우 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농가들이 한우 입식과 번식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한우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 도축 마리수 증가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공급만 늘고 수요가 줄면서 한우값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서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화환인데요. 화환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재사용 화환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화훼 농가들은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꽃 원산지 표시 등 생산자 단체가 주장해온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재사용 화환을 별도로 표시토록 하는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화환 리본에 재사용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전면 좌측 하단에 한글로 표시하고 리본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과 스티커를 이용해 전면에 표시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표시 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화훼 농가들은 해당 법령에 대해 보완할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특히 화환 재사용을 표시하는 이유는 생화를 재사용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단순 판매 업체명과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들보다 생화 화환, 종이꽃 화환 등 화환의 종류 규정이 먼저라고 농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화환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화 화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화환의 구분 표시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생산자 입장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화화는 생화화환 이렇게 명기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화훼 단체들은 생화의 원산지 표기 문제도 국산 화훼 농가들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금 국화 같은 경우는 60%가 중국 꽃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그 소비자들이 국내 꽃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다른 그 농산물들과 같이 수입꽃과 국내 꽃의 그 원산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 또 리본의 경우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시행령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령들은 단속 위주기 때문에 자칫 화환을 보내는 문화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들은 화훼 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이번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8월 이전에 소비자 단체와 화훼 업계의 여론을 수렴해 제도 보완 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힘내라 한국농업.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농가들에게 전하고픈 말입니다. 온라인에서 팔도 특산물 기획전을 열고 군 급식에도 로컬 푸드를 적극 사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농산물 소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휘청이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협업해 지역 특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나물꾸러미, 전라남도 완도군의 특대 전복 등 454개 품목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쇼핑 같은 데는 좀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이버 쪽 쇼핑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국 단위의 행사를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판매 수수료를 감면하고 온라인 생방송 중에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각 지자체는 온라인 상품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스토어 개설이라든가 온라인 판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좀 지속적인 네트워크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 호스트와 협업해 한국 유음료의 모바일 생방송을 진행했고 방송 개시 5분 만에 약 3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군부대들이 로컬푸드를 급식에 적극 사용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육군 5군단은 6월까지 12억 8천만 원을 집행해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포천시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로컬푸드를 활용한 음식을 정식 메뉴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들을 돕는 각종 지원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로 펼쳐지면서 위축된 농산물 소비가 기지개를 켤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보리와 옥수수 등 벽과 식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멸각나방 유충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발견됐습니다. 따뜻했던 겨울 탓에 중국 남부 지역에서 멸각나방이 창궐하며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진청은 농가에서 정밀 예찰과 적절한 방제를 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지난 겨울 탓에 이른 해충주의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4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멸각나방 유충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빨리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농가의 해충 예찰과 방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멸각나방은 매년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으로 유충이 벽과 농작물의 잎을 갉아먹어 큰 피해를 줍니다. 멸각나방 유충은 대부분 녹색 바탕 또는 짙은 검은색을 띠고 머리 부분에 팔자 모양, 등에 백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보통 6월 중하순에 유충 피해가 나타나지만 올해는 5월 초부터 충남과 전북 옥수수 농가와 사료 작물 농가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농진청은 따뜻했던 겨울 탓에 중국 남부 지역에서 멸각나방 발생 지역이 늘고 발생량도 증가해 국내로 많은 수의 성충이 날아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5월 들어 야간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국내로 유입된 멸각나방 유충의 부화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농가에서 멸각나방 유충에 대한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찰 방법은 멸각나방 성충은 성페로몬 트랩을 사용하고 유충은 포충망이나 플라스틱 등의 사각용기를 작물 아래에 놓고 작물을 5회 정도 때려서 사각용기에 유충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농진청은 멸각나방 유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물에 등록된 약재를 살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며 마을 단위로 공동 방제할 경우 멸각나방 유충 퇴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에 위반되지 않도록 대상 작물별로 등록된 약재를 수확일을 고려해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멸각나방 애벌레는 몸이 자라면서 섭식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기 퇴치가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재배지를 관찰하고 애벌레 발견 즉시 방제를 해야 합니다. 한편 농진청은 멸각나방뿐만 아니라 열대 거세미나방 등 여러 비례해충이 중국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초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생산된 대추, 더덕 등 주요 임산물 7개 품목에 대한 임산물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생산비와 소득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임산물 생산비는 전년 대비 3% 내외, 소득은 밤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평균 2.5% 증가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 생산비 통계는 임업인 및 귀산촌을 꿈꾸는 도시인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 지원 정책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고흥군과 두원농협, 고흥수협, NH농협무역이 최근 군청에서 지역 농수산물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과 농협무역은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고 두원농협과 고흥수협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신선식 두원농협 조합장은 현재 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군 농협무역과 긴밀하게 협업해 농산물 수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산 참깨 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약 재배 모델 수립을 위해
지난 7일 금산 영농조합법인과 시범사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시범사업은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이루어지며 AT는 종자 보급과 기술 지도, 기계화 지원을 병행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육성하는 신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AT 관계자는 이번 참깨 국산화 시범사업이 국내 생산 농가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농협지역본부는 15일 도청 광장에서 강원도에 1억 원 상당의 농축산물 꾸러미 3,1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을 돕고 코로나19 장기 활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꾸러미는 강원 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홀몸 어르신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장덕수 강원농협지역본부장은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잔잔함 속에서 감동과 유쾌함을 주는 전시와 공연을 만나봅니다. 첫 순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전시 사람과 사람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새색 씨의 모습에서도 사랑스러운 연인에게도 설렘이 보입니다. 푸르른 그림 사이로 아이얼은 할 것 없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귓가에서 맴돕니다. 사람만큼 또 아름답고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는 거는 그 무엇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시 사람과 사람에서 만날 수 있는 이 그림들은 그리웠던 순간,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밥 먹는 아들을 말없이 보는 애틋한 아버지의 모습부터 학생들이 제잘제잘 떠들며 학교 가는 풍경, 그리고 정겨운 옛 서울의 흔적까지 또 고요한 순간 속에서 묵묵하지만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저희 전시장에 걸린 이런 그 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슴에 품고 전시장을 나섰으면 좋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전시 사람과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길 기대해봅니다. 올해 31주년을 맞은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는 현 시대를 유쾌하게 풍자하는 배우들의 입담이 특징인데요. 관객들과 소통하는 연극으로 대한민국 대표 시사 코미디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대통령 취임 특사로 풀려난 두 늙은 도둑이 금고를 털려다 하필 높으신 그분의 미술관에 잠입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글쎄, 내가 너를 얼마나 주면 좋을까? 성님 알아서 주시죠. 너도 뭐 생각한 게 있을 거야. 미술품의 가치를 몰라 금고만을 노리는 어리숙한 늙은 두 도둑이 사회를 향해 날리는 시원한 일침과 거침없는 애드립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뮤지컬 빨래는 서울의 달동네를 배경으로 서점에서 일하는 나영과 몽골 이주 노동자 솔룬고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무려 공연 4,000회를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빨래의 등장인물들은 팍팍한 서울살이로 힘들 때마다 빨래로 털어내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관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위로를 건네는 뮤지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책 시간이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